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 주로 이제 연애 결혼. 자,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는 대략 한 5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 결혼, 다음 편은 주로 이제 주식 관련, 한국 경제 관련, 주식 관련. 또 그 다음 편은 간제구설, 감옥 갈 수 있냐 없냐. 또 그 다음에는 주로 사업가들 명조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주로 직장 잡을 수 있냐 없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탄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 오늘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신축년 연애 결혼에 대해서,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한정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신축년을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신축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주의 관점은 64개에서 신축은 기본적으로 택산함기에 대한 택산함. 그야말로 산에 연못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산에 연못이 있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지? 그러면 거기서 놀이가 형성되고 연애를 한다든지, 그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축년을 주역의 택산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산함의 가장 큰 본질은 연애와 감흥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럼 이 신축년 이 운세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택산함이라는 이런 기운을 쫙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신축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연애 감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신축년에는 연애 감흥이 굉장히 이슈화 될 것이고, 또 굉장히 연애 감흥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신축의 사항을 우리가 간지, 사주로 볼 때, 간지로 볼 때는 간지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특히 신금은 하늘을 나타내죠. 요 신은 매울 신자잖아. 신은 이 발산의 양이라는 거지. 원래 우리가 사주 배울 때 이 금수는 음을 나타내고 응축을 나타내잖아. 응축을 나타내고 수학이라든지 남의 걸 빼앗는 거, 그런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신금은 맵다는 거예요. 맵죠. 매운 걸 나타내. 맵다는 것은 발산하는 그런 기운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맵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발산의 양이라는 거지. 양. 그래서 이 양약이라는 표현, 양약. 또 열을 내는 약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우리 맵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력제라고도 본단 말이에요. 그냥? 왜 스님들이 맵고 짠 음식 이런 것을 왜 불가해서 왜 그런 걸 왜 금지하냐 했을 때 이게 양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양기를. 자, 그러면 어때요? 신축년에 요 신금이 출현됐다는 거는 이 신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연애라든지 감흥, 이게 발산에 이런 것들이 발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약이라든지 우리 양기를 북돋우던 그런 약들을 아마 남녀 모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마 이런 걸 섭취해서 이런 기운을 느끼고자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신금의 상이라는 거예요. 신금이 하늘이, 신금이 축을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지의 축은 뭡니까? 이 축의 상은 우리 자축할 때 두 번째 축이잖아요. 또 축은 시가 1시부터 3시죠. 축의 본질이 음패가 되고
또 암흑이 되고 또 음모가 되고 이런 태폐가 되고 생식기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자, 축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축으로 본단 말이에요. 축. 엄폐, 암흑, 어두운 거. 또 음모, 태폐, 생식. 또 축의 본질의 상이 우리가 비뇨기과, 그 생식기관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신금이 축을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 신금은 하늘을 나타내고 축은 땅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신금이 축을 관할한다는 것은 이런 발산의 양력이 음패, 어두운 태폐, 생식기를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연의 상이 뭐죠? 기본적으로 연애 감흥.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연애 감흥할 때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우리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어때요? 참 심오하죠? 주익의 택사나면과 우리 사주 간지의 신축이라는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신축년에는 아마 연애나 이런 결혼 문제 이런 것이 아마 이전과 다르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연애 결혼이 많이, 결혼도 많이, 이전과 다르게 결혼식을 많이 올릴 거라고 봅니다. 신축년에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 신축이라는 간지를 일주별로 넣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축의 상이고요. 어떻게 풀어내는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자, 먼저 남자의 경우를 놓고 보세요. 남자의 경우. 자, 남자의 경우를 놓고서 자, 신축이 재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신축이 재성인 경우, 일주 기준으로. 예?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여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들이 접근하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별로 한번 보자고요. 특히 요 신금이 재성인 경우는 병일주들은 다 기본적으로 재성이잖아요. 그럼 축이라는 거는 뭐죠? 이 축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축은 금의 고잖아요. 요 축 중에 요 신금이 들어앉았죠. 그럼 이 축을 기본적으로 축도 재성으로 보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신금이 내가 축을 관할하고 있죠. 그죠? 관할하고 있죠? 그죠?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축도 재성으로 보도된다.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신금은 재성이고 축은 상관이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축의 금의 고라는 거지. 이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축은 다 재성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중에서 병자일주가 있습니까? 병자일주. 참 병자일주 좋죠? 병자일주. 천리안의 눈을 가진 이 병자일주란 말이요. 천리 밖에 있는 아주 세시한 사물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일주거든요. 또 병자일주 남자가 어때요? 신금이 재성이잖아. 병신합, 자축합을 하잖아요. 이제죠? 그럼 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신축년에 여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하거나 아니면 여자와 연애할 확률이 아주 많다. 응?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중 혹시 병자일주가 계시면 올해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올해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유부남들이나 유부남이 있다고 하면은 병자년에 또 다른 여자가 출연해서 내 처궁으로 들어오는 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지는 또 침대를 나타내요. 침대. 내 침대에 또 다른 여자가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병일주는 어때? 자, 병일주가 신축년에 여자를 만날까, 못 만날까요? 할 때. 마찬가지잖아. 병신합을 하고 인축암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신축을 아까 다 여자로 본다 그러잖아요.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합해. 그러면 이 여러분 중에 병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신축년에 또 결혼할 확률이 아주 유력하다. 여자 만날 확률도 많다.
아니면 동거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지지가 인축 암합을 하거든요. 인축 암합은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지? 그죠? 그래서 이게 몰래 사랑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병진일주 어때요? 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간은 병신 합했어. 그럼 나한테 여자가 나하고 여자가 합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신축은 어때요? 축이 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축은 진에 임묘합니다. 축토는 진에 임묘한다. 이게 이제 명파명리에서 많이 이거 예,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토는 큰 저수지를 나타내. 여기에 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들어온다. 내 처궁으로 내 처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병진일주도 기본적으로 이 신축년에 그지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그지 동거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 기준으로. 물론 이제 옆에 연주, 월주, 시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유력하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병월주는 어떨까? 병월주. 병월주 같은 경우는 천간은 내가 병신합을 했죠. 지지는 이게 축이 와를 만든 축오천이 되는 거예요. 축오천. 이 천은 또 배척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월주인 분들은 잘못하면은 내 남편과 이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질 확률이 많다. 남편과 사이가 벌어져서 별거할 확률이 높다. 좀 더 심하다 하면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병월주의 경우입니다. 병월주는 혹시 여러분 중에 병월주가 있다고 하면은 신축년에는 남편이 조금 뭐 잘못하고 뭐 하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 줘야만이 기본적으로 부부가 아마 해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월주의 특성은 자기 애인이나 자기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잘못하는 거 이렇게 잘 참지를 못하죠. 이 화의 성질이기 때문에 막. 그래서 이걸 잘 넘겨야지. 넘기지 못하면은 이별수가 있는 병월주입니다. 자, 병신일주는 어떨까요? 병신일주. 병신일주는 자 마찬가지로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 재수이니까 다 신축이 여자니까. 자, 그 다음에 천간은 합됐죠. 지지엄니까? 신금과의 축의 관계는 뭘까요? 자, 우리 명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축은 금의 고죠. 금의 고죠, 금의. 그럼 신금도 금이란 말이야. 그럼 축과 신금은 동일한 기운이야. 동일한 하나의 기운이라는 거지. 요 신금과 축은 동일한 하나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 병신일주도 기본적으로 내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아주 많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연애, 동거, 결혼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간 병술일주는 어때? 병술일주. 자, 천간은 합됐지만 지지로 축술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아까 병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귀고 있던 남편이나 애인이나 뭐 동거하는 그런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하면은 축술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서로 참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은 헤어질 확률이 아주 많다. 그래서 전체 병일주 중에서 병월주와 병술일주는 거기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부간에 이별이라든지 별거라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신축이 재성인 경우 병일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정일주를 보자고. 자, 정도 마찬가지로 신축이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신축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신축이 내 일주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파 논리는 내 처궁에 내 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축일주라고 하면은 어때요? 천간의 재성이 축을 차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축이 복음이죠. 이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축이. 자, 그러면 정축일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축일주가 있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못했어. 그렇다 그러면은 신축년에 결혼할 확률이 많다. 이게 복음으로 출현됐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정축일주가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나 결혼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여자가 출현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혼할 확률도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처가 도망가는 현상도 된다는 거예요. 왜? 축이 복음이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내 궁으로 들어옴을 나타낸다. 그러면 기존 여자는 밀어내기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축년의 두 가지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은 서로 이별이라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라고. 자, 정멸주는 어때요? 정멸주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고 내가 극하는 관계. 정멸주하고는 신축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자, 물론 이제 연주, 월주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멸주는 내년에 여자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정사일주는 어떠? 정사일주. 정사일주는 내가 사축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축합은 합력이 조금 미비해. 그래서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여자를 만나더라도 뭐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여자가 접근하면 받아주고 그런 상태라 보면 돼.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사축이 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정밀주는 어떨까? 정밀주. 정밀주는 경우에는 이 신축이라는 여자가 충미충을 하는 거잖아. 그럼 충의 본질은 왕래호환. 왕래호환이라는 것으로 만남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 충여자가 신축이라는 여자가 내 처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정밀주는 내년에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결혼할 확률이 많다. 다시 아니면 애인 없는 남자는 애인을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동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주는 정밀주다. 정밀주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유일주는 어때요?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내가 이미 여자를 깔고 앉았는데 축이 오니까 축은 유를 나타내죠. 그럼 정유일주 남자가 있다고 하면은 결혼 안 한 남자라 그러면 신축년에 결혼할 확률이 있다. 여자가 나타날 우리가 많다. 예?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결혼했던 남자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에 또 다른 여자가 출연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일주는 내년에 좋죠? 여자가 출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일주는 어때요? 정일주. 정일주는 기본적으로 신축하고 아무런 내가 이 처궁에 축이 들어오지 못하죠. 물론 이제 해자축이지만 관련성이 좀 뜸하다. 그냥 여자를 만나면 그냥 만난 갑다 할 정도일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신축이 재성인 경우 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또 그 다음 보자고. 남자의 경우. 그 다음에 요 신축이 식상인 경우 어떨까? 일주 기준으로. 우리가 남명의 남자일 경우 식상도 기본적으로 여자로 보는 거잖아요, 여자. 자, 그럴 경우에 일주는 기본적으로 토일주일 때 기본적으로 신금이 이게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 나한테는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신축이 식상인 경우에도 신축을 여자로 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식상이 여자인 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명리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성만 여자로 보잖아요. 그러나 요 식상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자로 본다는 거. 죄를 행하는 게 식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식상도 기본적으로 여자로 본다.
그러면 이 신축이라는 이 식상 여자가 내 궁으로, 내 처궁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여자를 만날 인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신축은 나하고 자축 합을 하잖아. 그지? 그죠? 그럼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신축년에 결혼할 수 있다.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애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인일주는 어때? 무인일주 마찬가지 인축 암합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애인을 만나거나 처를 만날 확률이 아주 많다. 자, 무진일주나 무진일주. 무진일주 마찬가지 축이 진으로 임묘하는 거지. 그래서 무진일주도 결혼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여자 만날 확률이 많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무월주는 신축이 축어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만나기보다 여자하고 헤어질 확률이 아주 많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상관에 와서 이 처궁을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 혹시 무월주가 있다고 하면은 신축년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소리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별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잘 이렇게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자, 무신일주도 어때? 무신일주도 식상이 기본적으로 여자잖아. 그러면 신금은 축을 나타내죠. 축은 신이기 때문에 무신일주도 자, 여자 만날 확률이 많다.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동거 그런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무술일주는 어때? 무술일주는 축순 행을 하기 때문에 여자와 기본적으로 헤어질 확률이 아주 많죠. 기존에 여자를 사귀고 있는 남자들인 경우에는 헤어질 확률이 아주 많다. 자, 이해되시죠? 아까 병일주와 거의 비슷하게 통변이 되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응용합니다. 명파가 왜 명파 하는지요? 기존 명리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양도 방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맹키하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기축일주는 어떨까? 기축일주는 자,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기축일주도 기본적으로 원래 이 기축일주는 고가 열려야 기본적으로 결혼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기축일주도 신축이라 하면 어때? 신축은 이 축이 출현된 거죠. 여기서 신축은 기본적으로 축 중에 신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축은 뭐 이 여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식상이기 때문에. 그게 축이 출현된 거죠. 그럼 이게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처궁에 여자가 진입할 확률이 있다라고. 그럼 이 기축일주도 기본적으로 연애, 뭐 결혼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기묘일주는 어때요? 기묘일주는 서로 축하고 내가 극하는 관계잖아. 그래서 기묘일주는 연애와 연애, 결혼 이런 거 별로 인연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럼 기사일주는 내가 축하고 사축 합을 하는 거잖아. 내 궁에 요 식상인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사축 합을 하죠. 이 공합은 삼합은 거의 이 합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지? 육합보다는 좀 덜 하죠. 그러나 여자와 인연은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아주 막 여자가 달려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김일주는 어때요? 김일주도 마찬가지로 미는 고가 열려야 기본적으로 좋다 그랬잖아. 그럼 신축은 고를 열잖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중에 김일주가 하면은 김일주는 결혼할 확률이 아주 많을 것이다. 여자를 만날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일주도 어때요? 기일주도 마찬가지야. 이 유는 신을 나타내고 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처궁에 이 처가 앉은 모습과 같다. 그래서 기일주도 기본적으로 결혼할 확률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일주는 어떨까? 기일주는 조금 관련성이 덜해. 그래서 기일주는 여자나 그런 것에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남자의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를 한번 보자. 여자의 경우. 자, 신축이 관성인 경우, 요 일주 기준입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관성은 남자를 나타내는 거야. 이 남자가 나하고 합을 하거나 내 남편 궁으로 이 신축이 들어오면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그런 감흥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많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일주별로 한번 보자고요. 자, 갑자일주 어때? 갑자일주. 갑자일주에서 요 관이 축을 차고 한 자축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갑자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신축년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와서 결혼할 확률이 아주 많다. 자, 결혼 안 한 남자는 여자일 경우죠. 결혼 안 한 여자는 결혼할 확률이 아주 많다. 또 결혼한 여자도 기본적으로 또 다른 애인이 생길 확률이 많다. 자, 그러나 그 애인은 기본적으로 좋은 애인이 아니다. 나쁜 애인일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왜? 간목은 신금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인일주도 어때요? 갑인일주도 혹시 여러분 중에 갑인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인축 암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 궁에 남자가 들어옴을 나타낸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나 결혼 안 한 여자분들이 있다 하면은 갑인일주일 경우에는 결혼할 확률이 아주 많다. 갑진일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축이 진으로 임무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갑진일주도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축을 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기보다 더 헤어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갑신일주는 어때?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남편 궁에 남편이 앉았죠. 축은 신을 나타냅니다. 축은 금의 고기 때문에 축이 오면은 요 신금이 움직인다, 동한다라고. 자, 이 논리는 명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축은 금의 고기 때문에 축은 유가 있어도 은기, 신이 있어도 은기라는 거지. 신축이 오니까 신금이 움직인다. 그럼 남편 궁에 있는 남편이 움직인다는. 그래서 결혼 안 한 갑신일주라 그러면은 신축년에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자, 그럼 갑술일주는 축술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와 사귀기보다 기존에 사귀던 남자와 헤어질 확률이 많은 그런 해다라고. 신축년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자인 경우 신축이 관성인 경우라고 일주기죠. 자, 얼축 일주일 경우에 신축이 편간 7살이잖아요. 그럼 이게 남자를 나타내죠. 자, 그럼 얼축일주가 신축년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자, 이 축이 있는데 이 축이 출현된 거죠. 복음이잖아. 이 말은 뭐일까?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신축년에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근데 혹시 얼축일주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축이 오면은 의외로 기존에 결혼한 사람이 내 남편 궁에서 도망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축일주 하나를 놓고도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통계이 달리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을묘일주 때 을묘일주는 축하고 내가 극하는 관계죠. 근데 만약에 을묘일주 자체로만 보면 남자와 별 인연이 없어. 그런데 옆에 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가 있으면은 이 남자와 인연을 맺는다라고.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옆에 미가 있는 사람들. 외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묘는 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을사일주는 자, 신축이 남자인데 사축 합을 한다. 내 궁에 이 남자가 들어옴을 나타내. 들어오더라도 삼합이기 때문에 삼합인 동시에 공합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좀 약간 덜해. 서로 남녀가 서로 당기는 힘이 좀 미미해. 자, 그 말은 결혼하자 이런 스파크는 좀 덜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장점은 음양이 만난 거예요. 음양이 만났다는 그런 관점에 보면 또 이게 의외로 또 밀집합이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을사일주가 자, 여자 을사일주에 결혼 안 한 여자분이 있다 하면은 자, 한번 찾아보자. 결혼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밀주는 어때? 을밀주가 내
남편궁에 이 재성을 깔고 앉았죠. 그러면 충미충으로 이 남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을밀주도 신축년은 남자와 소통이 잘 돼서 결혼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여러분 중에 을밀주가 있다고 하면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을류는 어때? 을류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남편궁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유가 움직이면 결혼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신축 자체가 유를 동하게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을류일주라 하면은, 을류일주 여자분이 있다고 하면은, 결혼 안 한 을류일주가 하면은, 을축년에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많다. 동거나 연애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일주는 조금 관련성이 좀 덜 하죠. 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갑일주는 을일주는 기본적으로 남자만 확률이 아주 많음을 나타내죠. 다른 일주에 비해서.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자인 경우에 이번엔 자, 여자인 경우에 재성을 기본적으로 또 남자를 봅니다. 우리가 관성을 남자로 보고, 자, 이 관성을 생하는 거는 또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재성인 경우, 이 재성도 남자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 약간 이제 고수로 올라가는 것들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일주 기준으로 볼 때, 이 병일주 기준으로 신축이 재성이잖아요. 그럼 아까 남자의 경우 마찬가지죠. 병자일주 여자가 있으면 자축합을 하면은 남자와 연애하고 데이트해서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병인도 마찬가지. 인축 암합, 병신합, 인축 합을 하는 거잖아. 그럼 병일주가 여러분 중에 있다 그러면은 자, 신축년에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인축 암합까지 하니까 그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다라고. 자, 병진일주도 마찬가지죠. 축이 진에 임묘하죠. 축이 임묘된다는 것은 명파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궁에 신축 여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병월주는 아까 남자에게 마찬가지죠. 축을 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짐에 주의해야 된다. 헤어짐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측, 축을 천을 하기 때문에. 자, 병신일주는 마찬가지로 여자가 내 남편궁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결혼 가능하다는 거지. 축이 와 오니까 신금이 움직이죠. 천간은 병신합하고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병신일주도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병술일주는 축술행을 하기 때문에 되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정일주는 정일주 마찬가지로 정축일 경우에 축이 복음이죠. 그러면 축이 지금 여자인데 결혼 안 한 정축일주 여자는 남자가 내 남편궁에 남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결혼할 확률이 많다.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축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복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 여자가 도망갈 확률이 매우 많다. 그래서 헤어질 확률이 있다. 정축일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남편이 내 궁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동거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 예. 정멸주는 조금 관련성이 덜 하죠. 정멸주는 축과 묘가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별로 인연이 없을 것이더라고. 정사일주는 사축 합했는데 음양이 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한번 기대하셔도 되고요. 정밀주는 확실하게 기대가 가능하다. 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내 궁에, 내 남편 궁에 남자가 충미충을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올해 정밀주 같은 신축년에 딱 기회가 나타나면 남편과 바로 딱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도 놓고 하셔야죠. 정유일주는 마찬가지로 이 유금을 여기서 재성을 유금을 남편으로 본 겁니다. 남편. 그럼 남편 궁에 남자가 앉아 있잖아. 그럼 유가 움직이면 결혼한다는 거지. 그러면 신축은 유를 나타냅니다. 안지행 이름 유는 신.
유가 오면 축이 움직이죠. 축이 오면 유가 움직이는 거잖아. 정유일주도 남자 인연이 많다. 정일주는 조금 관련성이 좀 덜하고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여자인 경우 신축이 재성인 경우 요 일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궁의 확장 응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명파에서 아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혼인반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남자인 경우 신축 여러분, 궁의 확장 응기라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사주를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죠. 을사일주일 경우에 봐. 사화가 이게 남자일 경우에 처궁이란 말이에요. 처궁. 이게 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도 처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의 확장. 이 병에 여자가 와서 달라붙으면은 내가 결혼할 수 있음을 나타내. 애인이 나타나거나 결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사화가 처궁인데 병이 투출되어 있으면 병도 처궁이다. 그런데 신축년은 어때요? 병신합을 하잖아. 그러면 신축은 내가 여자잖아. 그러면 병화를 처궁으로 봤다면 처궁에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을사일주가 병을 볼 때 당연하게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되시죠? 또 정사가 병을 본 경우. 정사가 병 마찬가지. 정사가 병 본 경우 이것도 이것도 궁이란 말이에요. 또 병신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결혼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기살주가 병을 보면 돼. 기살주가 병. 사화가 궁이니까 이것도 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나의 남자인 경우에 이 식신도 기본적으로 여자로 보는 거잖아. 병신합을 하죠. 그러면 기사일주가 병이 투투되는 사람도 당연히 결혼할 확률이 매우 많다. 신살주는 어때? 신살주는 내가 이거 보금이잖아. 신살주는 내가 신금이니까 내가 비견이죠. 비견.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비견은 내가 남자인데 신은 다른 남자잖아. 이 병화는 내 처궁인데 내 처궁을 다른 남자가 병신합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남자가 내 처궁을 관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처궁을 다른 남자가 차지하는 그런 행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그럼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필 확률이 매우 많다. 좀 더 심하면은 처가 다른 남자한테 갈 경우도 많다라고 이렇게 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살주도 어때? 계살주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신금은 내가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그지? 인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특별히 의미가 없죠. 계살 경우에서는 계살주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통변합니다. 신축이 요게 요 인성이잖아. 병화는 재성이잖아. 재와 인성이 합을 한 거잖아. 그럼 인성은 문서가 되는 거죠. 문서가 또 축을 차고 앉은 거잖아. 이런 경우는 가계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살주가 여러분들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사람은 내년에 가계를 내어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자, 또 보자고요. 자, 남자인 경우 신축 열어볼게요. 두 개 연체된 경우에, 자, 갑을주 때, 갑을주에 오화가 병을 본 병도 기본적으로 처궁이라는 거예요. 처궁. 그럼 이렇게 병신합을 하면은 결혼 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까 갑을주는 기본적으로 추구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혼이 깨질 확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병신합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가보가 여자와 인연이 매우 높다라는 거. 내 처궁에 이 처가 들어옴을 나타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추천이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 처음에 잘 사귀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헤어질 확률이 좀 있죠. 야, 마찬가지 병변일 때도 마찬가지. 병신합했다는 거는 잘 사귀다가 이 가보와 이게 병은 같은 상이죠. 헤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무토일 때도 마찬가지로
병신합하고 5천원. 그럼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5를 깔고 있는 요런 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남자와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결국 헤어질 확률이 아주 많음을 나타내요. 이런 것들은 다. 자, 이 대신 이런 것들은 왜? 추고천에서 우리 추고 원진 그러죠. 명파명리에서는 추고천이랍니다. 천은 배척, 헤어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사겠다가 하반기에 헤어질 확률이 많은 것이 이 오화를 깔고 있는 요런 일주일 경우에고.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병월주가 병을 본 경우. 병월주에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봐봐. 개월증 경우에도 내가 남자니까 요 신축년의 요 신금은 다른 남자죠. 그럼 다른 남자가 어땠으면 다른 남자가 내 처궁하고 합을 한 거잖아. 내 처궁을 다른 남자가 간할하는 것이 되죠. 그 다른 남자가 와서 내 궁을 축을 처를 했다는 것은 내 처를 빼앗아 가려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갱일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그러면은 신축년에는 부부간에 갑자기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처가 다른 남자와 눈마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울주에 병 투출된 사람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밀주는 마찬가지로 개화와 마찬가지로 이 병이 재성이잖아. 근데 인성과 합을 나죠. 말은 그래서 길가에 가게를 내서 장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응? 어? 자,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궁의 확장기, 여자인 경우 신축년 한번 보자고요. 자, 여자인 경우에 신축년은 어릴 때는 신축이 남자가 되는 거죠. 남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병이 투출돼서 병신합을 하는 거죠. 사축학교. 그러면 이때는 아주 나한테 남자가 와서 달라붙는다라고. 그래서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정사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남자가 와서 탁 달라붙죠. 기사도 마찬가지로. 자, 기사인 경우는 어때? 요 기사는 기본적으로 요 신축이 봐봐. 이거는 여자인 경우에는 자, 관성인 경우 남자가 되고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재성이 돼야 기본적으로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식성이잖아요. 그러니 남자와 약간 무관하죠. 대신 여기는 식성이 인성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내가 사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때 기사와 병일 때는 남자와 인연은 별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사일 경우, 신사가 병 경우일 경우. 이 여자일 경우에는 이 경우는 내 남편 궁의 사화가 남자죠. 그럼 병도 남자죠. 이 병이 누가 신축이 와서 병신합을 하고 사축합을 하는 거잖아. 이것은 다른 여자가 와서 내 남편을 데려가는 상이에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사일주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는 상이라는 게 신축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자니까 이 신금은 다른 여자를 나타낸다는 거고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 제가 합할 때 이것도 뭐 사업하거나 그런 상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신경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또 다른 게 할 수 있어. 자, 계살주에 마찬가지로 내가 재성을 기본적으로 내 남편을 벌써 사주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 궁에 남편이 앉아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병화도 남자죠. 남자. 또 다르게 보면 병신합을 했고 축중에는 이 개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개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자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럼 몰래 이 축중의 개수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여기서 축은 택입니다. 택이. 유부남이라든지 나이 먹은 남자, 별볼이 없는 남자. 그래서 이때는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여자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 또 볼게요. 여자인 경우 자, 갑오가 병을 벌쓰게. 갑오가 병을 벌쓰게는 자, 갑일 때 요 신금이
진금이 관이잖아. 관이 남자가 되지. 병신합했다는 거는 오화가 궁이니까 병도 내 남편 궁이라, 내 궁에 남자가 들어오는 상이다라고. 그런데 이 추천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지? 이게 신축년에는 남자가 들어왔다가 헤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룡까지 이르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기존에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추구천 때문에 좀 헤어질 소지가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병호 병도 마찬가지죠. 이게 궁이니까 병도 남편 궁이라는 거죠. 여기에 신축이 합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합한 거죠. 그래서 잘 만나다가 그냥 싸우고 헤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 병을. 무호가 병호 보더라도 어때요? 무호가 병을 볼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식신, 이거는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남자로 보기보다 이 식신이기 때문에 상관은 내가 사업하는 그런 성향이죠. 인성과 상관이 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가 병 본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해. 이런 남자 문제 보자는. 경우가 병을 본 게는 마찬가지로 여자 입장에서 오화가 남자잖아. 남편 궁에 남자가 앉았기 때문에 병도 남편 궁의 남자죠. 여기에 병신합을 했다는 거는 뭐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여자와 바람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월주에 병 본 사람들은 좀 조심하자. 부부간의 사이, 특히 이제 별갈 확률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모가 신축인 경우, 여기서 이 오화나 병화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나타내죠. 재성도 기본적으로 남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에 신축이 병신합을 했죠. 여기서 신축은 기본적으로 그 모습은 인성이지만 축에는 개수가 들어앉았죠. 태기. 그럼 태기 남자와 남편이 태기 남자와 연애를 하거나 그런 행위는 많다. 하는데 결국은 축어천이기 때문에 남편이 잠깐 다른 여자에게 좀 별 볼 일 없는 여자 만나다가 기본적으로 그 남자와 헤어질 확률이 많다. 아까 계산은 계속 지속됩니다.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오래 지속되지만 이모는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났다가 그냥 헤어질 것이다라고. 계산은 별 볼 일 없는 남자 1년 내내 사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궁의 학장 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이제 명파 명령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일주별로. 더 깊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양이 많아요. 명파 굉장히 혼인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탁 이게 찍어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혼인반을 이제 수강하시면은 이제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 참고로 제가 한번 광고를 한번 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지? 굉장히 우리가 힘들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줌 강의로 비대면 강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명파명리도 이 추시에 따라서 우리가 2021년이죠. 2021년 1월 6일 저녁 7시 이때 수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중강의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6개월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내가 설명해 보면 명파명리는 기본 뛰어난 고수들에게 비전으로 내려온 맹학이다. 이게 사주란.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존 명리 하신 분들 중에 뛰어난 고수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 고수들은 명파의 이 통변의 이 비기를 대부분 숨겨놓고 있을 것입니다. 자, 아마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에서는 명파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 이론과 개념, 원리 등을 학습하고 역학의 근본인 음양 오행의 원리에 충실하게 기존 명리를 하신 분도 명리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제 이 명파가 이제 기존 명리를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인제 기존 명리를 오래 하신 분들 더 막 박수를 치고 막 그야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기존 명리 막 오래 하신 분들이 사주 안 풀리는 것들이 명파로 보니까 그대로 샥샥 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막 이 탄사를 지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줌으로 명파 명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수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십성이죠. 십성 정도 알고 기본적으로 뭐 합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뭐 충은 충미충 뭐 사해충 요 정도 알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차근히.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상법이 있고 막 합충, 하여튼 명파의 기본 이론과 실전을 그대로 탁 해서 6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아마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 6개월이고요. 수강료는 아마 줌 강의 때문에 월 한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서 듣는 분들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6개월간 일시불로 하면 좀 싸게 이렇게 좀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의 장소는 우리 1호선 신설동 한국전통과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이렇게 막 강의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최소 아마 한 40명, 아마 많게는 뭐 한 60명까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타 이제 수강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벌써 오늘이 벌써 한 11일입니까? 11일이기 때문에 미리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사용 방법 같은 거 있죠. 줌을 컴퓨터에다 줌을 먼저 까셔야 됩니다. 깔고 아이디 넣고 회원을 먼저 가입해 놔야 아마 쉽게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죠. 모르면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줌 강의가 1월 6일 7시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 참고를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 이게 책 선전을 보면 명파명리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벌써 1권, 2권, 3권, 4권, 5, 6권 나왔죠. 이 하나는 6큐 책이고요. 이 대형 서점 및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되고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특히 요번에 최근에 2020년 9월 20일에 직업상법 신해가 책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직업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유년연기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엄청나게 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많은 그 실전용 책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업상법 신해가 요게 다 여러분 우리 기존 명리책 보면 어때요? 다 그냥 기초적인 이론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나 이 우리 직업상법 신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사주 명주 하나 놓고서 직업이 뭔지, 그지? 결혼이 어떻는지,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자식이 어떻는지 모든 것을 다 이게 통계해 놨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